안녕하세요. 연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존리 대표처럼 투자하자 네 번째 시간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모아갈 만한 주식에 대해서 약간 변화한 주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SL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 매수 방법을 상승 반전 시 매수해서 60일선에서 매수하는 쪽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정했냐면은 SL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5일 전쯤에 그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할 경우에는 이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바뀌게 된다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으로 이제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 60일 선에 이 주가가 왔을 때 SL은 좀 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최근에 그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월 말마다 매수를 하려고 했던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과 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이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을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한 종목은 LG이노텍과 롯데케미칼인데요. 나머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한번 매수 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보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 브랜드 네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이 고유 명사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브랜드를 나타내는데요. 이 외에도 외국 회사로는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죠. 그 브랜드 그 네임이 막강한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강렬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업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망이 없다면은 뭐 제품을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은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케팅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례로 TV를 틀다 보면 그 통신사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쓰면서 회사를 홍보하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의 철학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CEO의 어떤 마인드,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외국 그 CEO들, 뭐 애플을 비롯한 아마존, 그리고 구글, 이런 CEO들의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주가가 그에 맞춰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CEO들의 어떤 능력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 사업 방향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런 주식을 갖는 의미 자체가 회사와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얼마만큼 배당에 신경을 쓰는지, 얼마만큼 아니면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주 환원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정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을 만약에 사 모으게 된다면은 회사가 안 될 경우에 계속 그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과도하게 부채를 계속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장사는 잘 됐는데 배당금을 전혀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장 가능성인데요. 이 부분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분야, 어떤 분야에 이 기업이 속해 있고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것을 파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올해 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분야든 간에 이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 외에도 미래에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본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의 위치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1등 기업을 이제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보통 주도주, 1등주 위주로 주식이 많이 오르지 2등이나 3등 하는 업체들은 좀 주가가 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사더라도 1등 위주로 사라.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이 높은지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진입 장벽이 높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누구나 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면은 그 회사의 매출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와 계속 싸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면은 누구나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은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점 기업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횡보하는 모습, 월봉으로 봤을 때는 대세 하락을 하던 모습인데, 결국에는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15,000원, 2만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캔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이 3일 전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물론 조금은 덜 하긴 하지만 이 상승 장악형이 출현했다는 의미 자체는 하락하던 그런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매수 포인트 자리가 나왔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가 따로 큰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한국전력의 재무제표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6월 달에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이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전기값을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 워낙에 오래된 기업이고, 뭐 PBR로 봤을 때도 거의 0.2 수준, 그리고 뭐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고 하다 보니까 크나큰 메리트는 없는데, 이 앞으로 뭐 전기차도 나오고 뭐 평생 저희가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또 바뀌고 또 어떤 뭐 민영화가 또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쌀 때,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때
0.2 수준이면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좀 쌀 때 매수를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국전력을 지금 최근에 좀 매수를 했고요. 다 모아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독점 기업은 이 KTNG입니다. 이 KTNG는 이 담배를 파는 회사죠. 그래서 한국담배공사에서 KTNG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담배를 팔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최근에 이 KTNG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차트로 봤을 때 뭐 주봉으로 봐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네, 상당히 떨어진 후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죠. 이 지금 보시면 매출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을 하고 있고요. 뭐 PR로 봤을 때도 좀 10 이하니까 좀 괜찮은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 그리고 이 배당금도 뭐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배당주로도 많이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 주식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최근에 이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그런 뭐 어떤 캔들의 의미는 없고 단지 이 하락하던 이동 평균선이 지금 서서히 모아가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 만약에 60일선을 이 돌파를 한다면은 좀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모아가는 주식으로 분류를 해서 조금씩 사 모으는 쪽으로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가스 공사나 아니면은 뭐 통신주 이런 부분들이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로 분류되긴 하는데 그런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에서 이 재무상태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용자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용자산의 이 설비자산 쪽 이 규모가 클수록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1조 정도의 설비자산을 지금 갖고 있죠. 한국전력을 보시면은 거의 뭐 한 100조 이상, 110조 이상의 그 설비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한국전력이나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설비자산의 규모가 큰 회사들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10월 13일경에 종목들을 한 5개 정도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LG 이노텍과 롯데케미칼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롯데케미칼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좀 수위를 보면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매입한 종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전력 그리고 KTNG 또 하나는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사실 뭐 진입장벽이 조금은 높긴 하지만 그 진입장벽 때문에 그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 매수를 한 이유는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이 달고나는 설탕이나 미원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쪽에 뭔가 그 테마가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 비비고 만두가 이제 최근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뉴스도 나왔죠. 비비고 만두에 대해서 골프 선수들과 뭐 체험 행사도 열고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수를 이제 고려하게 됐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서 이제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ER로 봤을 때도 12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은 그런 종목에 해당돼서 모아가는 주식으로 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워낙에 이제 비비고가 뭐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해외 수출 쪽으로도 이제 활발히 이제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좀 성장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좀 역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 모으는 전략을 이제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미 이 100만 원 이상을 제가 매수를 다 해버려 가지고 매수 찬스가 만약에 온다고 해도 좀 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좀 상황을 보면서 좀 살만한 주식이 있는지 아니면 살만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좀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저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